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시가 올렸던 사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과문이 저는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글을 보면은 자세히 뜯으면서 읽어보게 되거든요. 대충 봤는데도 보이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워딩이 전반적으로 뭔가 되게 교묘하게 피해가겠다 하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는 느낌으로 전부 구성이 돼 있어요. 아마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쓴 건지 누군가가 대신 써줬던지 그런 거겠지만, 아니면은 정말로 제시가 썼을 수도 있죠. 자, 저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일단 사과하는 포인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심려라는 거를 연예인들이 사과문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런 데 쓰여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심려라는 거는 걱정이라는 단어랑 맞닿아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걱정을 끼친 게 아니잖아요. 이 제시의 행동에 대해서 이 대중은 실망과 분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시켜드린 점 혹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가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일단 잘못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근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갔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하였고,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하여 그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를 글쎄요,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인 프로듀서의 친구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더 키울 게 아니라 그 협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협조를 하지 못하는.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기 팬을 등져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걸 선택을 했으면 이제 욕을 먹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걸 쓴 거 자체가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글입니다. 뭐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근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하여 그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게 세심히 배려하지 못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라고 봅니다. 그 팬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가 돼야 돼요. 배려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배려라는 건요,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면 좋은 거지만, 이거는 자기 팬을 자기 지인의 사람이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거를 두고 런한 거잖아요.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를 막지 않은 거죠. 이건 조금 다릅니다. 배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배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게 교묘하게 비틀어져 있는 논점 같은 건데, 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잡는데 협조를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를 의무냐 아니냐 따지는 쟁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펜을 포기하고 도망갔으면서 그냥 자기의 이득 혹은 자기가 귀찮은 일을 무조건 피해놓고 나중에 핑계대는 거에 불과한 사건인데, 거기에 문제는 이 사과문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그 팬분을 보호하지 못했다가 돼야 됩니다. 자, 경위를 불문하고, 저는 이것도 참,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위를 불문하고라는 거는요, 경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불문이라는 거는 불은 아닐 불, 그리고 문은 물을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경위를 안 물어야 되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입니다가 돼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경위를 불문한다는 거는요, 지금 제시가 가해자나 다름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사과문에 어지간하면은 이런 얘기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모든 걸 떠나서 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잘못입니다 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책임이에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이래요. 사실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명확하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노가 진화가 안 되겠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자, 모든 걸 떠나서 제 잘못입니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겁니다. 사과를 할 때는요,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내 체면, 내 이득을 생각하면서 사과를 쓰면은 그 사람은 이제 못 돌아옵니다. 아마 돌아오면 안 되지 않을까? 돌아와서 그걸 받아주는 대중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팬이 어떻게든지 받잖아요. 팬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 근데 연예인은 팬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대상 내다 버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팬을 전혀 돕지 않고 오히려 팬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들도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와 저희 소속사는 피해의 모친과 연락하여가 아니고, 근데 메시지 온 거 보니까 그 협박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도 빠져 있습니다. 협박, 소속사의 협박, 이것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빼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도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피해자께서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 사과와 보상을 받고 아울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노력을 안 했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은 행동, 혹은 반대 행동, 심지어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인이라는 그 프로듀서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버린 거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사과문을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사과문은 사과를 다시 한번 서머리 하면서 끝나야 돼요. 사과문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죠. 그리고 이번 일도 내가 뭘 배웠는가 깨달은 나의 깨달음,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뭐 한 가지 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갱단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걸 보고 이랬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리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나 좆된 상황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끝까지 이걸 숨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화법을 구사하고 혹은 자신의 책임을 다 전가하고 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물과 굉장히 닮았죠. 제시가 나르시시스트거나 혹은 지금 그 프로듀서랑 얽힌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그 프로듀서가 아니라 그 가해자, 팬을 때린 가해자가 뭔가 어떤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뭔가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혹은 뭐 서열관계, 권력관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잠깐 정신 차려보면 자꾸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번엔 이진호 씨가 또 불법 도박하다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이 사과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